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제 저는 도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지역은 바로 나고야인데요. 도쿄에서 나고야를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국내선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신칸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이번에 윌러 고속버스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버스로 나고야까지 이동해 볼까 합니다. 약 5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고속버스는 처음 타봐가지고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신주쿠 버스터미널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저는 지금 신주쿠 산초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메트로 패스권 잘 오늘까지 활용을 했네요. 원래 이제 신주쿠 버스 터미널로 바로 가려면은 JR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신주쿠역에 바로 떨어지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상 그게 여의치는 않죠. 특히나 저처럼 패스권을 가진 사람은 JR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한 170엔 정도를 더 내고 JR을 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 200m, 300m만 걸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걸어서 산초메에서 지하로를 통해서 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나고야까지 가는 방법은 비행기도 있고 신칸센 같은 열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버스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의외로 버스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스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죠. 버스에서 나는 그 묘한 향기라든지 그 분위기 때문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의자가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이제 탑승하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됐든 기차가 됐든 뭘 타도 잘 잡니다. 그래서 푹 자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로는 5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편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면은 아무래도 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제 저렴합니다. 네. 신칸센이 생각보다 비싸요.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칸센을 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시간이 2~3시간 더 걸리더라도 버스를 타보자 해서 이게 버스로 한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도 예전에 그 규슈 지방에서 그 버스를 타본 거 외에는 사실상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한 2시간 정도 일찍 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타는지 탑승장 같은 거 미리 확인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윌러 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용하게 될 버스인데 우리나라에서 미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그 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결제도 가능하고 한글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예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약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그 메일로 사이트랑 여러 가지를 보내주는데 그 사이트에서 탑승장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탑승장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지금 양쪽 화면에 이렇게 띄워 놓을 건데요. 그 정보를 제가 캡처를 해놨다가 토대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신주쿠 쪽에 10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10번 출구로 나오니까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답게 진짜 여기가 중간이거든요. 여러가지 라인을 탑승할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해주고 있죠. 저는 그 중에서 다른 거 볼 거 없이 여기 익스프웨이 버스 라고 써있나요? EXPWY.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속버스를 타러 갈 겁니다. 남문 쪽으로 이동한다면 되니까 여기를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위치가 여기 유아 히어 있으니까 남문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JR 라인, JR 전철 라인을 나왔고요. 그 JR 타고 온 거 아닌데 요 밑에서 이제 흑톤신선을 타고 올라와서 JR을 찾아왔어요. 왜냐면 이 JR 라인 요 건물 있죠. 신주쿠 스테이션이라고 대빵만하게 크게 써있는 요 건물 4층이 버스터미널입니다.
야, 저도 이렇게 호기롭게 말하고 있지만 한 10분 정도 주변에서 헤맸어요. 이거 찾느라고. 딱 눈에 안 들어와요, 버스터미널이. 그래서 어딜까 하다가 저기 뭐 버스라는 글씨를 제가 일본어로 슬쩍 바꿨단 말이죠. 운이 좋게. 그래가지고 여기 4층에 버스 타는 곳이 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올라가서 승강장 확인해 두고 밥을 먹으러 가죠. 네, 터미널 4층으로 올라오니까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네, 티켓 파는 곳, 자동으로 티켓 파는 곳, 버스를 타는 곳, 이렇게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죠. 와, 아침 일찍 나왔는데 또 이렇게 버스를 타러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부지런해요, 사람들이. 저는 10시 버스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전광판에도 안 떴어요, 버스 출발이. 그래서 굳이 여기서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밥을 일단 먹으러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처에 식사할 수 있는 데 찾아보죠. 신주쿠역 그 버스터미널에서 식사할 곳을 찾다가 근처에는 없어가지고 조금 나왔어요. 좀 나와보니까 이런 멋진 간판에 신슈야라고 있나요? 네, 이렇게 생긴 가게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루소바 전문점이라고 써있네요. 자루소바랑 다양한 세트 메뉴를 파는데 메뉴들이 전반적으로 500엔에서 1000엔 사이라서 부담없는 가격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키야를 가려고 했는데 스키야는 사람이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한사인 해가지고 아침 식사도 가능하고 여기서 한번 밥을 먹어볼까 해요. 네, 주문한 자루소바랑 이렇게 쯔유 같이 주죠. 자루소바랑 쯔유. 여기 보면은 파랑 와사비도 있고 텐동이랑 같이 나오는 세트로 시켰습니다. 자루소바 텐동 세트예요. 한국에서 텐동을 먹으면은 뭐랄까 좀 화려하고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소박하죠. 가정식처럼 소박한 텐동에 자루소바까지 해서 750엔입니다. 가격은 무진장 착하네요. 그쵸? 아침 식사로 그냥 우연히 들어왔는데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해서 버스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만 기다리면은 바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쿄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좀 남겨본다면은 뭐랄까 오랜만에 왔죠. 2016년에 와서 그 당시에도 짧게밖에 볼 수 없었던 곳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코시국 이후에 와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볼 수 있어서 저로서는 꽤 만족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5박 있었거든요. 지금 5박을 있었는데 일정을 제가 작성해 왔던 것만큼 100% 소화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요코하마 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태풍이 엄청 왔었거든요. 태풍 때문에 그 비바람 이제 입혀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날은 크록스를 신고 밖으로 나갔는데 크록스를 신고 한 3만 보 정도를 걸으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3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번에 제가 그 신주쿠 영상 보여드릴 때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모든 일정을 캔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몇 군데 촬영을 못한 것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하라주쿠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요기 공원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했는데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긴자 이런 데처럼 아예 계획도 안 했던 곳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도쿄는 어쨌든 간에 한나라의 도시 수도잖아요. 수도인 만큼 수도에선 정말 볼 게 많고 그 나라의 전통과 그리고 도심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의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라서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단지 도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이제 지하철, 전철 타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일본의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패스권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패스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일부 노선은 또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계획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도쿄 메트로 패스만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부 도조선이라든지 유리카모메
일부 JR선 같은 경우에 티켓을 따로 끊고 탔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정말 잘 짜시고, 일단 내가 만약에 그 도쿄 메트로 패스권을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패스권 안에 있는 그 갈 곳들, 안 갈 곳들 잘 정리하시고, 안 갈 곳이나 아니면은 가야 되는데 뭐 따로 표를 끊어야 되는 곳들, 이런 곳들도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긴 하겠죠. 아니면 단기간이나 중기간 정도로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스이카 카드 같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충전식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처럼 하루에 막 5군데씩 막 싸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충전식이든 표를 따로 끊든 비싸게 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역시나 패스권이 좀 더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같이 여행을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체력을 좀 소모하면서 여행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처럼 여행하시면은 저랑 똑같이 발에 막 물집이 잡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으실까 생각은 드는 거죠. 이제 곧 나고야로 떠나는데요. 나고야는 제가 2015년에 다녀왔습니다. 도쿄는 2016년에 다녀왔지만 나고야는 더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나고야의 경우에는 도쿄보다 더 심각한 게, 제가 그때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갔었어요. 근데 시간상 여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단 1박 2일만을 나고야에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마저도 둘째 날은 아침 비행기였기 때문에 첫날 하루만 보고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고야는 제가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같은데 굉장히 짧게나마 기록이 남아있을 뿐더러 찍먹만 하고 왔습니다. 제가 또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빡세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에는 빡센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제 스타일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하기 위해 나고야에 4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4박 같은 경우에는 도쿄보다 1박이 작죠. 대신에 나고야는 4박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도쿄만큼 빡세게 다니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살짝의 부상도 있고 하니까 좀 여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될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 윌러버스, 그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나고야의 숙소까지 들어가는 영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고요. 같이 이제 버스 타러 이동을 해보시죠. 같이 가시죠. 일단 버스를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휴게소에 왔습니다. 총 5시간 반을 달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다 보니까 휴게소는 총 2번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쉴 것 같은데 굳이 2번 다 제가 내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휴게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저도 일본의 휴게소는 처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큐슈에서 렌트카로 이제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휴게소는 진짜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휴게소가 굉장히 크고 한국의 휴게소랑 비주얼적인 면만 봐서는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호기심에 내려봤어요. 과연 어떤 곳인지 살짝만 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버스 들어오면서 외관을 봤을 때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여기도 먹거리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외관에서부터 이게 먹을 것을 파는 곳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일본도 뭐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네요. 판매되는 음식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식으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판다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금액대는 역시 휴게소답게 일반적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비싼 수준인 것 같아요. 뭐 타코야키, 핫도그, 야키소바,
뭐랄까 일본스러운 음식들을 파는 거죠. 호두빵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휴게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은 뭐 한국에 있는 휴게소랑 크게 다르지 않다입니다. 식사를 하기에 버스를 타고 오면 시간이 모자르니 좀 그건 좀 그렇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뭐 타코야키라든지 이런 것들도 팔아가지고 20분 내에 어느 정도 간단한 요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간식거리를 사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자차로 오신다면은 식당가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보니까 롯데리아나 스타벅스 같은 곳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볍게 뭐 식사나 음료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제 기억 속에 일본 휴게소는 조금 더 작고 특산품만 파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확실히 여기는 도쿄 근처라서 그런가 조금 더 이제 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 이제 버스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리가 넓다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버스, 제가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조금 좁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씌우는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키 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이제 버스 내에서 프라이빗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옆에서 뭘 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어깨가 넓고 이제 옆으로 좀 넓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걔가 딱 고정을 해주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속버스를 타도 아 정말 일본스럽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계속 이동을 해보죠. 이제 나고야에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지금 나고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5시간 반 껌이네요. 뭐 금방 갑니다. 근데 비 오네. 진짜 도쿄에선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만 비가 옵니다. 게다가 이제 역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 버스 내리는 곳이랑 여기랑 거리가 좀 있어서 걸어가서 이제 또 전철을 타고 호텔까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진짜. 네, 칼같이 버스는 한 5시간 반 달려가지고 3시 반 도착이었는데 3시 27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칼같이 도착을 했네요.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이동을 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가 오락가락해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씨라고 하죠. 해는 떴는데 비 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날씨인데 일단 잠깐 그쳐가지고 일단 역까지 가는 동안 안에 간단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가메지마 역으로 가가지고 노란색 라인을 타고 사카에 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사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고야의 중심지, 그러니까 번화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일부러 초를 잡았어요. 전에 도쿄호텔처럼 외곽에 잡은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여러분들은 나고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희 세대, 저처럼 이제 8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고야라고 한다면은 그 90년대에 그 날렸던 그 야구 선수, 선동열 선수가 있었던 팀이 나고야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그걸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도쿄가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포지션이고 오사카가 이제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포지션이라면은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딱 대전 정도의 포지션이 아닌가. 위치적으로도 딱 중간에 있고, 또 이제 대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노잼 도시? 네, 그래서 나고야도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근데 대전보단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는데, 그거는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씩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서 볼 게 좀 적은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일단 또 빗방울이 굵어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역으로 이동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가메지마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이 작죠? 나고야 역까지 가는 거리랑 카메지마 역까지 가는 거리가 비슷한데 버스 내린 데서 일부러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조용한 그런
동네 길을 좀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도쿄에서 메트로나 아니면 JR을 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 나고야의 지하철이 얼마나 단순한지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카메지마, 여기서 몇 정거장만 가서 여기 사카에라는 곳에 도착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바로 사카이역까지 점프해 봅시다. 네, 사카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3번 출구. 그리고 나고야에 왔다는 게 딱 느껴지는 정면에 나고야 TV타워도 보이죠. 이렇게 나고야역에 도착했습니다. 어김없이 비가 오네. 아주 그냥 날씨 참. 일단 바로 호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묵을 호텔은 스마일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지금 스마일 호텔 방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죠? 스마일 호텔. 딱 헛웃음만 나오네. 스마일을 하고 있는 스마일 호텔 마크가 딱 저기 보입니다. 저기도 1인실이 있더라고요. 1인실 기준으로 1박에 5만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도쿄에서 머물렀었던 플렉스테이인 토키와다이랑 금액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도 있고요. 저쪽에서 이제 한번 머물러 보도록 하죠. 일단은 도심 한가운데에 호텔이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일 호텔의 1인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뭐 방 크기는 제가 미리 봤는데, 근데 뭐 거기 도쿄의 플렉스테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깔끔한 느낌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침대 크기는 거의 동일하고요. 요렇게 탁자 있고, TV는 좀 더 커졌네요. TV는 안 보지만 그래도 좀 더 커졌다는 거. 여기 테이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헤어드라이어라든지 뭐 여러가지 있네요. 이런 부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옷걸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이 그래도 조금 더 커졌어. 근데 여기는 어메니티가 없죠. 독특한 건 어메니티를 여기는 이제 1층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어메니티를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건은 있는데 수건은 지금 뭐 하나씩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토키와이다이 같은 경우에는 2박 이상의 경우에는 방을 치워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붙여놓고 나가면 방을 청소해 주거나 깨우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를 원한다면 이거를 자석이거든요, 떼서 이렇게 문에다 딱 붙여놓고 가면은 방을 청소해 준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차도 마실 수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요 밑에는 커피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드셔도 되겠다. 단지 아쉬운 거는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그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뭐 내가 도시락을 데워서 먹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은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냉장고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이 있다. 뭐 깔끔해서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퀄리티로만 따진다면은 그 토키와다이에 있었던 그 플렉스 인 스테이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나고야의 호텔까지 체크인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쿄 여행 꽤 즐겁게 즐길 수가 있었고요.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모든 스케줄을 100% 소화하지 못한 건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5박을 잘 활용한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볼까 했는데 날씨도 좀 안 도와주고 이런저런 변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는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제부터 나고야 여행의 시작이죠. 다음 편부터는 나고야 여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 영상으로 쭉 담아볼 건데요. 조금 도쿄 때보다는 여유롭게 움직일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도쿄 때만큼의 영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좀 다양한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나고야 여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